서울 강남 역세권 32평 아파트 15층. 우리는 여기서 결혼 8년 차를 맞고 있어요. 민준이와 나, 하은이, 그리고 5살 수아. 겉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지만 속은 이미 다 썩어가고 있었다.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리자마자 나는 눈을 번쩍 뜬다. 민준이는 아직 옆에서 코를 고는다.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 리스트를 읽고 있다. 일어나서 먼저 부엌으로 간다. 밥솥에 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어 우유를 꺼낸다. 수아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는다. 수아야. 일어나야지. 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꿈틀거린다. 팔을 잡아당기면 브음. 엄마 싫어 하며 몸을 더 웅크린다. 결국 억지로 안아 일으켜 세운다. 얼굴에 물을 묻혀주고 치약 짜서 칫솔을 입에 밀어 넣는다. 빨리빨리. 유치원 늦어. 옷은 어제 미리 골라놓은 분홍색 원피스. 머리는 따아주는데 수아가 자꾸 고개를 흔든다. 아파. 소리에 내다 더 세게 잡아당기고 만다. 미안해서 뽀뽀를 해주지만 아이는 이미 입을 삐죽 내밀고 있다. 가방 챙기고 도시락 챙기고 내 가방도 챙긴다. 시계는 이미 7시 10분. 민준이는 아직 침대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너는 안 일어나. 내가 묻자 나 오늘 9시 미팅이라 8시 반에 나가면 돼 하고 대답한다.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이 나온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수아는 내 다리에 매달린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 채운다. 시동 걸고 나오는데 또 정체다. 강남대로 아침 7시 반이면 이미 지옥이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나는 듣지도 않는다. 수아가 뒤에서 엄마, 빵 먹고 싶어 한다. 유치원 가서 먹어.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온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나도 안다. 잠이 모자라서, 피곤해서, 그리고 민준이가 옆에 없어서. 유치원에 도착하면 8시 5분 전 주차하고 수아 손잡고 뛰다시피 들어간다. 원장 선생님이 문 앞에서 웃으며 맞이한다. 오늘도 엄마가 데려다 주셨네요. 그 말에 나는 그냥 웃기만 한다. 수아가 울먹이며 내 바지를 붙잡는다. 엄마, 오늘은 좀 더 있어줘. 제발.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8시 7분. 엄마 일 시작해야 해. 저녁에 빨리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선생님 품에 떠밀다시피 한다. 차로 돌아오면서 긴 유리 너머로 수아가 창문에 얼굴을 쳐박고 오는 게 보인다. 운전대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회사까지 또 40분.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사람에 치이고 가방에 치이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9시 3분. 자리 앉자마자 메일이 87통. 팀장 자리라서 더 정신없다. 클라이언트는 캠페인 수정안 또 달라고 하고 신입은 계속 물어보고 상사는 이번 건 내가 책임져 하고 떠넘긴다. 점심은 12시 반에야 겨우 먹는다. 편의점 김밥 하나랑 커피. 책상에서 후루룩 먹고 바로 다시 일 시작. 오후 3시쯤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 밑이 시뻘겋다. 파우치에서 컨실러를 꺼내 두껍게 바른다. 그래도 괜한 건 어쩔 수 없다. 5시 50분. 또 시계 본다. 수아 데리러 가야 한다. 퇴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뛰쳐나온다. 지하철 안에서 민준이한테 카톡 보낸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15분 뒤에야 답 온다. 야근 좀 할 것 같아. 11시쯤? 또 그 말. 수아 생일인데. 이번엔 답도 없다. 유치원에 도착하면 6시 45분. 이미 거의 마지막 아이들만 남아있다. 수아는 구석에서 혼자 블록 쌓고 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긴다.
엄마. 나 오늘 맨 마지막이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 선생님이 엄마가 좀 늦으셔서 수아가 많이 기다렸어요. 하고 조심스레 말한다. 미안해서 고개만 숙인다.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른다. 카트 밀면서 반찬거리 고르는데 수아가 과자 코너에서 울상 짓는다. 엄마, 이거 사줘. 오늘은 안 돼. 집에 가서 밥 먹자. 아이는 결국 온다. 나도 울고 싶다. 계산대에서 카드로 긁는데 잔고가 또 바닥을 드러낸다. 민준이 카드인데 이번 달 또 많이 썼나 보다. 집에 오니 8시 10분. 수아 밥 먹이자마자 목욕시키고 젖병 빨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우유 먹이고 동화책 3권 읽어주고 나면 10시. 아이 재운 뒤에야 나도 숨 돌릴 틈이 생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노트북 펴서 오늘 못 끝낸 기획서 마무리해야 한다. 부엌 식탁에 앉아 자판 두드리는데 11시 반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 난다. 민준이가 들어온다. 넥타이 느슨하게 풀고 얼굴은 피곤해 보인다. 오늘도 늦었네. 내가 말하면 팀장님이 또 자료 달라고 해서 하고 냉장고 연다. 맥주캔 따서 소파에 털썩 앉는다. TV 켜고 핸드폰 보고 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수아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 기다리다 울었대. 미안. 너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간다고? 부산. 프로젝트 때문에. 그게 전부다. 그날 밤도 2시 반에야 잠든다. 민준이는 이미 코 골며 자고 있다. 나는 천장만 바라본다. 가끔 민준이 옆구리를 툭 치면 왜?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더 말 걸기가 무섭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민준이가 아침부터 캐리어 끌고 나왔다. 나 오늘 부산 가. 수아 생일인데. 나도 알아. 그런데 이번 건 진짜 중요해. 마감이 코앞이야.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민준이는 한숨만 쉬고는 문을 나섰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그날 저녁. 수아 생일 파티를 나 혼자 했다. 케이크 사오고 풍선 붙이고 촛불 켜고. 수아가 아빠는 언제 와? 하고 계속 묻는다. 아빠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 거짓말을 했다. 케이크에 촛불 끄고 나서 수아가 내 품에 안겨온다. 아빠 나 싫어해. 그 말에 나도 같이 울었다. 아이를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 따른다. TV는 꺼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새벽 3시. 아직 기획서가 끝나지 않았다. 눈이 빠질 것 같아서 베란다로 나간다. 12월 바람이 뼈를 시리게 한다. 아래 강남 불빛들이 반짝이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손에 든 와인 잔이 떨린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한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다. 친구들은 다 자기 삶에 치여 있고 엄마한테는 결혼하면 다 그래 할 테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아니, 또 1년이 지나가는 기분이다. 민준이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나는 점점 더 일찍 늙어가고 수아는 점점 더 아빠를 잊어가는 것 같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이미 45살처럼 보인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예전엔 귀여웠는데 이제는 그냥 피곤해 보인다. 민준이가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수아가 자도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이 결혼이, 이 삶이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날들은 똑같이 흘러갔다. 수아 생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또 6시 반에 알람이 울렸다. 눈을 뜨니 민준이는 이미 샤워 끝내고 옷 입고 있었다. 나 먼저 나간다. 오늘 아침 미팅 있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수아 깨우고 밥 챙기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회사에 도착하니 9시 10분.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사가 불렀다. 하은 씨, 이번에 새 프로젝트 들어왔어. 대형 브랜드 위기관리 캠페인. 너가 책임 대리야.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미 손에 쥔 일만 해도 벅찬데. 회의실로 들어가니 클라이언트 쪽 사람들 이미 앉아있고 우리 팀도 잔뜩 긴장한 얼굴들. 상사가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자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정신없이 메모했다. 브랜드가 최근 논란에 휘말려서 긴급하게 이미지 회복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은 2달, 예산은 거액. 내 이름이 책임자로 확정되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졌다. 회의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메일이 쏟아졌다.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수정안, 추가 미팅 일정.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자료 뒤지는데 오후 3시쯤 상사가 다시 불렀다. 외부 컨설턴트 섭외했어. PR 위기관리 전문가야. 오진 씨라고 오늘부터 합류할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검은색 슬랙스에 하늘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키가 크고 어깨가 널쩍한 게 운동을 꾀하는 티가 났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는데 앞머리가 살짝 내려와 있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상사가 소개했다. 이쪽이 김우진 컨설턴트님이야. 하은 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고.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오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손을 맞잡는 순간 따뜻했다. 민준이랑은 결혼 전부터 손잡은 지 오래돼서 그런 온기를 잊고 살았는데. 하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첫날부터 일이 터졌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저녁 미팅 잡아서 7시까지 자료 다시 만들어야 했다. 팀원들은 하나둘 퇴근하고 나 혼자 회의실에 남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 들어보니 오진이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클라이언트가 또 수정 달라고 해서요. 그가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그럼 같이 해요. 나도 이 브랜드 과거 사례 좀 봤는데 도움될 만한 거 있어요. 그날 처음으로 11시까지 같이 일했다. 오진이 노트북 펼치고 자료 정리해주고 내다 타이핑 칠 때마다 여기 이 부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디어 냈다. 일이 끝나갈 무렵 그가 핸드폰 들고 일어났다. 배고프시죠? 나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10분 뒤에 돌아온 그는 삼각김밥 2개랑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다. 뜨거운 거로 했어요. 밤늦게 일하면 위가 쓰리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끔했다. 민준이는 내가 밤늦게 일해도 밥은 먹었어? 조차 물어본 적이 없다. 그 후로 그런 날이 계속됐다. 화요일엔 12시 넘어서 끝났다. 오진이 또 커피 사오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내 어깨에 톡톡 두드려졌다. 수요일엔 비가 와서 같이 우산 쓰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하은 씨, 집 멀어요? 강남이에요. 아, 저도 근처예요. 삼성동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목요일 저녁 또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진이 내 모니터를 보더니 눈 피곤하시죠? 잠깐 쉬어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으켰다. 창가로 데려가서 저기 보세요. 강남 불빛 이쁘죠? 했다. 그때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로. 금요일엔 클라이언트가 또 난리쳐서 새벽 2시까지 했다. 팀원들 다 가고 우리 둘만 남았다. 오진이 피자 시켜서 회의실 바닥에 앉아 먹었다. 치즈 늘어지는 거 뜯으면서 하은 씨, 진짜 힘드시겠어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는데
내다 깜짝 놀라서 쳐다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손가락에 반지 있잖아요. 사진도 책상 위에 있던데 수아 사진을 봤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처음으로 카톡이 왔다. 오진, 오늘 진짜 고생하셨어요. 집 잘 들어가세요. 답장했다. 네, 오진 씨도요. 덕분에 많이 도움됐어요. 그 뒤로 매일 카톡이 왔다. 아침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점심때 밥 먹었어요. 퇴근길에 오늘 어땠어요? 처음엔 일 얘기만 했다. 클라이언트가 또 뭐라고 했니? 이 자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밤 내가 수아 재우고 1시쯤 혼자 와인 마시고 있는데 카톡이 왔다. 오진, 아직 안 주무세요? 하은, 네. 일 좀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은 씨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문장에 눈물이 핑 돌았다. 민준이한테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부터 개인적인 얘기가 시작됐다. 하은, 오늘 수아가 아빠 기다리다 울었어요. 오진,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은, 그냥. 가끔은 내가 엄마인지 직장인인지 로봇인지 모르겠어요. 오진, 하은 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진짜로. 내가 보기엔 엄청난 슈퍼우먼이던데. 웃음이 났다. 진짜로 웃었다. 오랜만에. 그 주말 민준이가 또 출장 갔다. 부산, 이번엔 4박 5일. 수아 생일 때도 그랬으면서 또 집에 나 혼자 수아 재우고 누워있는데 카톡이 왔다. 오진, 주말인데도 일하세요? 하은, 아니요. 그냥 애 재우고 누워있어요. 오진, 남편분은요? 하은, 출장 가셨어요. 또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진,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겠어요. 나 지금 삼성동인데 커피 한 잔 어때요? 애는? 하은, 애 재웠어요. 시어머니 댁에 맡겼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둘이 만났다. 코엑스 근처 카페. 11시 반. 오진은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진짜 오셨어요? 내가 웃었다. 네. 나도 모르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다. 결혼 생활, 육아, 일, 내가 울컥해서 가끔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했을 때 오진이가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은 씨 같은 사람 없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카톡이 계속됐다. 새벽 3시까지. 그 후로 매일매일 오진이 생각이 났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카톡 확인하고 회사 가서 오진 보면 가슴이 뛰고 민준이가 옆에 있어도 오진이 카톡이 오면 몰래 웃고 이게 시작이었다. 그 카페 만남 이후로 오진이와의 카톡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고 밤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졌다. 민준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 가 있고 집에 와도 피곤해서 바로 잔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빠는 언제 와? 하면서 나만 찾는다. 그럴 때마다 오진이에게 털어놓았다. 오늘도 수아가 아빠 기다리다 울었어요. 하은 씨, 진짜 힘드시겠어요. 나였어도 미치겠네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밤 클라이언트가 또 자료 수정 달라고 해서 새벽 1시 넘어서야 보고서가 끝났다.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오진이가 모니터 끄고 일어나면서 이제 그만하고 커피나 마시죠. 근처에 조용한데 알아요? 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카페는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안, 창문이 작고 조명이 어두운 곳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우진이가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다. 오늘 진짜 고생하셨어요.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오진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죠. 그런데 하은 씨는? 숨이 막혔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결혼해서 후회는 안 해요. 수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내가 엄마인지 아내인지 직장인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민준이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수아 재우고 나면 또 일하고. 그냥 숨이 막혀요. 오진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하은 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그렇게 버티는 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손이 따뜻해서 놓기 싫었다. 민준이라는 언제부터 손도 안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커피 다 마시고 나오는데 오진이가 배고프시죠? 근처에 국수집 아직 열었어요. 가볼래요? 했다. 시계는 2시 가까이 됐는데도 따라 나섰다. 국수집은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였다. 김치찌개 하나 시켜서 둘이 먹었다. 숟가락 뜨면서 오진이가 물었다. 하은 씨, 결혼 전에 꿈이 뭐였어요? 웃음이 나왔다. 원래 여행 작가 되고 싶었어요. 유럽 배낭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글 쓰고. 그런데 민준이 만나고 임신하고. 그렇게 됐죠. 오진이가 국물 들이키며 나도 그랬어요. 원래 음악 했어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데 현실이 PR 회사 들어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때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진짜로. 민준이랑은 결혼 후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다. 프로젝트 미팅 끝나고 커피 한 잔 하면 따라 나갔다. 카페에서 수아 얘기, 민준이 얘기, 내 어린 시절 얘기 다 했다. 오진이는 항상 들어주기만 했다. 하하 웃으면서 하은 씨 목소리 좋다. 오늘도 예뻐요. 그런 말 해줬다. 가슴이 간질간질했다. 이게 위험한 거란 거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그 금요일이 왔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 끝나고 회사에서 회식했다. 클라이언트도 왔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술이 많이 돌았다. 나도 소주 4경째 마실 때쯤 이미 취해 있었다. 팀원들 하나둘 택시 타고 가고 마지막에 오진이랑 둘이 남았다. 하은 씨, 괜찮아요? 비틀거리면서 네, 괜찮아요 했지만 발이 후들거렸다. 오진이가 팔을 잡아줬다. 그 팔이 너무 따뜻해서 기대고 싶었다. 회사 앞거리, 밤 12시 넘어서 사람도 거의 없었다. 바람이 차가워서 오진이가 외투벗어 내 어깨에 걸쳐졌다. 집에 가기 싫어요. 내가 중얼거렸다. 오진이가 조용히 그럼 좀 더 걷자 했다. 그러다 모텔 간판이 보였다. 빨간 불빛에 24시간 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진이가 멈춰 서서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나를 원하는 눈빛이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실래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에 민준이 얼굴, 수아 얼굴 스쳤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오진이가 문 닫고 나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옷 벗겨지는 소리, 숨소리, 침대 스프링 소리. 모든 게 생생했다. 오진이가 귀에 속삭였다. 하은 씨, 진짜 좋아해요. 처음부터
나도 울면서 안았다.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준이는 나를 엄마로만, 직장인으로만 봤지 여자로는 안 본 지 오래됐다. 그런데 오진이는 달랐다. 내 몸 구석구석 만지면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안고 싶었어요. 하면서 울먹였다. 새벽 5시에야 나왔다.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민준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출장 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나 보다. 냉장고에 쪽지 하나 붙어 있었다. 미안, 급하게 들어왔어. 수아는 그 쪽지 보면서 또 눈물이 났다.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봤다. 목에 키스마크가 선명했다. 스카프로 가렸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오진이랑은 매일 만났다. 점심시간에 회사 뒤편 주차장에서, 퇴근 후 모텔에서, 주말엔 수아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둘이 종일 함께 보냈다. 오진이가 사랑해요 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 어느 날 밤늦게 들어와서 나를 안으려 했을 때 몸이 굳었다. 왜 그래? 민준이가 물었지만 피곤해 하고 외면했다. 이제는 집에 가는 게 두렵다. 오진이 생각만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거 알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오진이가 없으면 다시 그 텅 빈 삶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오진이와 그렇게 지낸 지 2달쯤 됐다. 매일매일이 꿈 같았다. 아침에 눈 뜨면 오진이 카톡부터 확인하고 회사 가서 마주치면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점심시간엔 회사 뒤편 골목에서 몰래 만나 입 맞추고 퇴근 후엔 바로 모텔로 갔다. 주말엔 수아를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오진이 집으로 갔다. 삼성동 원룸, 침대 위에서 서로를 안고 사랑해 속삭일 때마다 현실이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 가고 집에 와도 나한테 관심 없다. 가끔 안으려 하면 몸이 굳어서 오늘 피곤해 하고 피했다. 오진이가 없으면 숨 못 쉬겠는데 민준이랑은 같이 살아도 혼자였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가니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TV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나 들어가는 소리에 고개 들더니 오늘도 늦었네. 또 야근? 하고 물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클라이언트가 또 난리라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민준이는 그냥 고개 끄덕이고 다시 TV로 시선 돌렸다.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 달랐다.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도 그랬다. 내가 수아 깨우고 밥 챙길 때 민준이가 부엌으로 왔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네. 수아는 시어머니 댁에 맡겼어. 내가 늦으니까 민준이가 한숨 쉬더니 나 오늘 수아 데리러 갈게. 오랜만에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민준이가 유치원 데리러 간 적이 언제 적인지. 그날 저녁 내가 오진이랑 강남 호텔 로비에서 만나 맞밤으로 올라가려는데 카톡이 왔다. 민준이였다. 수아 데려왔어. 집에 있어. 사진도 보냈다. 수아가 민준이 품에 안겨 업고 있는 사진.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곧바로 또 카톡. 선생님이 그러던데 요즘 엄마가 자주 늦게 온대. 7시 넘어서도 안 온다고. 그 문장에 손이 떨렸다. 오진이가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 못하고 핸드폰만 쥐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민준이가 수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얘기 좀 해 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무슨 얘기? 내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민준이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유치원 선생님한테 온 메시지였다. 수아 엄마 요즘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나오세요. 아이가 기다리다 올 때 많아요. 민준이가 너 퇴근 6시잖아. 그럼 6시 반까지는 유치원 갈 수 있지 않아? 하고 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서 민준이가 코웃음 쳤다. 미팅? 그럼 왜 핸드폰도 안 닫아? 그날부터 민준이가 달라졌다. 아침에 나 출근할 때 오늘 몇 시에 끝나? 하고 물어보고 카톡으로 위치 공유하라고 했다. 불안해서 오진이한테 말했다. 요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 오진이가 안아주면서 조심하자. 당분간 좀 줄이자 했지만 그게 쉽나. 오진이 만나는 순간 모든 게 잊혔다. 그러던 월요일. 민준이가 또 출장 간다고 했다. 인천 2박 3일. 속으로 쾌재 불렀다. 오진이랑 3일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날도 6시쯤 회사 나와서 오진이랑 바로 호텔로 갔다. 강남역 근처 특급 호텔, 스위트룸. 오진이가 예약해 놓은 거였다. 방에 들어가서 서로 옷 벗기는데 창밖으로 강남 불빛이 보였다. 오진이가 내 목에 입 맞추면서 이제 우리 그냥 같이 살까? 했다. 웃으면서 미쳤어? 했지만 가슴은 뛰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12시 넘어서. 받지 않았다. 계속 왔다. 결국 받으니 너 어디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회사야. 야근. 거짓말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핸드폰 떨어질 뻔했다. 수아가 아파서 병원 갔어. 지금 집에 있어. 너 당장 와.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음날 아침 회사 간이 분위기가 이상했다. 팀원들이 나만 보면 수근거렸다. 상사가 회의실로 불렀다. 하은 씨, HR에서 나와 달래. 심장이 쿵쾅거렸다. HR실에 들어가니 인사팀장과 상사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 임명 제보 들어왔어요. 외부 컨설턴트랑 부적절한 관계라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누가? 그랬더니 인사팀장이 핸드폰 내밀었다. 사진이었다. 오진이랑 내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사진. 손잡고 웃으면서. 또 다른 사진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날짜랑 시간까지 찍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나왔다. 인사팀장이 회사 규정상 업무 시간 외라도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면 징계 사유예요. 게다가 외부 컨설턴트랑. 그때 상사가 한숨 쉬었다. 하은 씨, 솔직히 말해요. 우리 다 알아요. 집에 가는 길에 민준이한테 전화 왔다.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수아는 내다 데리고 있을게.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게 끝났다. 민준이가 테이블에 사진들 쏟아놓았다. 호텔 CCTV 캡처, 체크인 기록, 심지어 내가 오진이 집 앞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언제부터였어? 민준이가 물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했다. 민준이가 웃었다. 씁쓸하게. 미안. 수아 생일 때도 그랬어? 내가 부산 갔을 때도? 내가 바보였지. 변호사가 말했다. 민준 씨가 준비하신 증거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한테도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이 양육권도. 최근 유치원 지각 기록 보면 어머니 쪽 불리할 겁니다. 그 말에 무릎이 풀렸다. 수아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종이 한 장 밀어왔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다. 서명해. 재산은 반반,
수아는 내가 키울게.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집에 오니 내 물건들 이미 박스에 담겨 있었다. 수아는 시어머니 댁에. 민준이가 문 앞에서 나가. 오늘 안 해 했다. 회사에서도 끝이었다. 다음 주에 정식 징계위원회. 우진이는 프로젝트에서 빠졌다. 나한테 카톡 왔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 카톡 보고 핸드폰 던졌다. 그날 밤 혼자 모텔 방에 앉아 있었다. 우진이랑 마지막으로 왔던 그 방 천박 강남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모든 게 무너졌다. 민준이 얼굴, 수아 울음소리, 엄마한테 전화 올 때 너 대체 왜 그랬어? 하는 목소리. 다 내 탓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우진이마저 연락 안 된다. 그냥 모든 게 끝난 기분이다. 제이돈모 하오 콰 콩더 키 디에이요. 그 모텔방에서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해가 뜨는데도 눈 붙일 수가 없었다. 핸드폰만 쥐고 우진이 카톡을 기다렸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다. 회사에도 안 나갔다. 상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게 무서웠다. 그 다음 날 저녁 겨우 집에 갔다. 현관문 열자마자 민준이 냄새가 났다.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이가 나를 보자마자 일어났다. 수아는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가 차갑게 엄마 댁에 보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했다. 케이블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가 그걸 밀어왔다. 열어봐.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우진이랑 내가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웃는 사진, 체크인 카운터에서 카드 내미는 사진, 엘리베이터 타는 사진. 심지어 방 앞에서 우진이가 나를 안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날짜, 시간 다 찍혀 있었다. 얼굴이 하얘졌다. 다리가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였어? 민준이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민준아, 진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다. 무릎 꿇었다. 민준이 발밑에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수아 위해서라도. 민준이가 사진들 집어들고 찢었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용서. 이제 와서? 수아 생일 때도 그랬어? 내가 부산 갔을 때도? 내가 매일 죽도록 일할 때 너는? 그 새끼랑.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갑자기 소리 질렀다. 나 바보였지. 너 믿었는데. 울면서 민준이 다리를 붙잡았다. 민준아, 제발. 나 없으면 수아가 어쩌라고. 나도 바뀔게. 진짜로. 민준이가 내 손을 뿌리쳤다.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다. 너 때문에 수아가 유치원에서 마지막까지 기다렸어. 선생님 말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이제 끝이야. 신뢰 다 깨졌어. 수아 위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수아는 내가 키울게. 그 말에 비명이 나왔다. 안 돼. 수아 빼앗지 마. 민준이가 문 쪽으로 갔다. 변호사 다 만났어. 증거 다 있어. 너 잘못이 크니까. 재산 반반. 수아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문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혼자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수아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다음 날 회사 갔다. 아니, 끌려가다시피 갔다. HR실에 들어가니 인사팀장, 상사, 심지어 임원 하나까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또 사진들. 하은 씨, 임명 제보 이후 조사했어요. 외부 컨설턴트 김우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 맞죠? 내가 고개 숙이고 있었다. 말할 수가 없었다. 인사팀장이 한숨 쉬며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업무 시간 외라도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어요. 게다가 프로젝트 중에 상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하은아, 너 팀장 자리에서 내려와. 3개월 정직이야. 우진 씨는 오늘부로 계약 종료됐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만 이미 결정 났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내 자리 정리돼 있었다. 팀원들이 나만 보면 피했다. 누가 제보했는지 알았다. 회사 CCTV, 누군가 봤나 보다. 우진이한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카톡 보냈다. 우진아, 제발 받아줘. 나 어떡해. 읽기만 하고 답 없다. 나중에 알았지만 민준이가 우진이한테도 소정 보냈다. 불법 행위로 위자료 청구. 우진이도 변호사 만나느라 정신없었나 보다. 그 후로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다. 법원 소환장 왔다. 이혼 재판. 변호사 만났을 때 민준이 증거 다 내밀었다. 호텔 기록, 유치원 지각 기록, 심지어 내 카톡 캡처까지. 어떻게 캡처했는지 모르겠다. 내 핸드폰 봤나 보다. 판사 앞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내가 외도하는 동안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증언도 있습니다. 아이 연육에 부적합합니다. 내 변호사가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판사가 판결 내렸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월 2회 방문권. 그 말 듣는 순간 기절할 뻔했다. 법정 밖에서 민준이가 수아 손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가 나 보자마자 엄마 하면서 달려왔다. 안아주는데 민준이가 수아를 데려갔다. 이제 가자. 엄마 바빠. 수아가 울었다. 엄마 같이 가. 나도 울면서 수아를 안고 놓지 않았다. 결국 법원 직원이 떼어놓았다. 우진이 재판도 졌다. 3천만 원 대상 판결. 나한테 연락 왔다. 하은아. 나도 이제 못해.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회사 정직 끝나고 복귀하려니 자리 없었다. 팀장 자리 이미 다른 사람 차지했고 나를 보는 눈이 다 달라졌다. 결국 사직서 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버틸 수가 없었다. 이제 강남 외곽 원룸에 산다. 15평도 안 되는 빌라. 매달 월세 내느라 카드 돌려막기 한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수아 생각난다. 사진 보면서 울고 민준이한테 방문 신청 카톡 보낸다. 이번 주말에 수아 볼 수 있을까? 답은 늘 늦다. 바빠서 안 돼. 또는 다음에. 가끔 수아 만나면 아이가 엄마 왜 안 와? 하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아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그냥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산다고만 안다. 우진이는 소식 없다.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 후회하나 보다. 매일 거울 보면서 생각한다. 그때 왜 그랬을까? 민준이가 그렇게 미웠나? 아니, 그냥 외로웠다. 일과 육아에 치여서 숨막힐 때 우진이가 손 내밀어줬다. 그 손 잡은 게 다였다. 그런데 그 손이 모든 걸 앗아갔다. 이제는 늦었다. 수아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핸드폰만 쥐고 있다. 민준이가 보내준 사진 보면서 온다. 수아가 커서 엄마 왜 그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산다. 후회하면서 매일매일 다시는 못 돌이킬 후회하면서